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2026학년도 반포고 1학년들을 위한 통합사회, 한국사, 간담회 촬영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담당하게 될 강사 문하영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전공자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서유학원 통합사회,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의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반포고 학생들을 쭉 가르치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점이 확실히 반포고가 다른 학교들과 다른 내신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도 사실 선배 부부 학부모님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느끼셨을 텐데요. 실제로 반포고 내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셔야 될 점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어떤 법을 배웠고 그것 때문에 어떤 점이 부족하며 이후에 이의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포고 내신이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라고까지 아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사회와 역사를 이미 배우고 온 상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나 첫 번째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보다 학교에서 모든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학교 사회 한다면요, 사회 1과 2로 나뉘면서 이제 사회 1의 경우는 1학년 때 배워서 뭐 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제 사회 2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정치나 경제 부분을 배우면서 중학교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배운 경제만 조금 기억이 강렬하지 그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은요 실제로 시험을 거의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휘발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거기다가 역사의 경우는요. 중학교 역사 1은 세계사, 2학년 때 배웠죠. 그리고 중학교 역사 2는 한국사인데 그나마 최근에 배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복기해보렴이라고 하면요. 역시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 친구들이 까먹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애초에 학교에서 고대사부터 조선 후기까지 해당하는 중학교 역사 2의 내용을 다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특히 이 주변 학교들 자체가 아무래도 조선시대까지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다가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걸 못하니까 학교 편제상 예를 들어 실제로 특정 중학교는요 조선시대인데 임진왜란만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한 학기 내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만약에 그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라면 똑같이 반포고 들어가고 다른 학교로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인데 이 친구들만은 조선시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임진왜란만 좀 아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의개정 교육과의 특징을 아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가 눈에 보일 겁니다, 어머님들. 자, 우선 통합사회부터 볼게요. 통합사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학기 때 배우는 통합사회 1, 2학기 때 배우는 통합사회 2입니다. 다만 어머님들 아버님들 실제로 반포고는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통합사회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보통은 통합사회 1이나 2나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 중반이 중간고사 그리고 그 후반부가 기말고사인데요. 반포고는 이렇게 가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세로로 나누셔야 됩니다. 1단원부터 5단원에 해당하는 초반, 소단원 1, 2가 중간고사 그리고 후반에 해당하는 초단 3, 4가 기말고사입니다. 즉 거의 전범위가 출제된다고 보셔야겠죠. 문제는 아무래도 통합사회다 보니 고2, 고3에 나오는 사회탐구 과목들을 발췌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온갖 개념들이 짬뽕된 1단부터 5단원까지인데 그나마 이렇게 가로로 쪼개게 된다면 그래도 1단원 좀 깊게 들어가고 2단원 깊게 들어가면 특정 단원의 사회탐구 과목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버리면 당연히 1단원 찔끔, 2단원 찔끔, 3단원 찔끔, 4단원 찔끔, 5단원 찔끔 이렇게 하면서 각 사회탐구에 조금이나마 들어가 있는 고2, 고3 내용까지 완벽하게 알아야지 시험을 만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반포고 학생들이 유독 통합사회를 어려워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통합사회 2가 되면 요 헌법 관련된 정치와 법 내용 나오고요. 3단원에 해당하는 경제 파트 나오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위권 친구들은 3단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이해 과목이다 보니까 한 번 제대로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를 잘하는 게 상위권 친구들이에요. 문제는 내 아이가 만약에 1학기 중간고사 치르고 5등급제에서 2등급 중간 정도 한다면 이 3단원 매우 어려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뚫어야 될 부분이 3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이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4단원입니다. 통사 1의 4단원은 문화의 다양성으로 백지도 준 다음에 이 지역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르시오라고 하는 어쩌면 어른들 시간으로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통사 2의 세계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지도 준 다음에 세계의 분쟁 사례에 맞추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 암들께서는 이거 단순히 암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단순 암기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포고가 아무래도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 많다 보니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게 암기로 치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보다 많이 틀린 게 요 파트고 여기를 관건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실제로 이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해개념 교육과정 전반적인 특징은요. 사례기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수행평가에 도움되는 토론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이 큽니다. 당연히 단편적 개념에서 뛰어넘은 사회 문제, 특히 최근 뉴스 같은 게 아마 제시가 많이 될 텐데 그러한 주제 중심 탐구를 지향하는 측면이 강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2, 고3의 사회탐구 과목을 무조건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특정 프린트 주시면서 수특 내용을 그대로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 다 이제 후에 통사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1 때, 고2, 고3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고2 때 선택 과목으로 사회탐구 과목을 아예 선택을 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고1의 통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사의 경우도 통사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쪼개되어 있어요. 한국사 1, 1학기, 한국사 2, 2학기인데요. 아까도 중학교 파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역사 2는 조선 후기까지입니다. 문제는 조선 후기가 1단원밖에 안 나와요. 즉 1단원 전체가 고대사부터 조선 후기고요. 요 2단원이 다시 고대사와 조선 후기로 들어가서 주제사회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대외관계사 이런 내용들 이 친구들이 또 정치사는 좀 잘하는데 대외관계사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2단원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요. 중학교 역사에 전혀 나오지 않는 토지제도, 수치제도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3단원이 바로 근대국가, 즉 흥선대원군 수립부터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이 부분부터 한국사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친구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중학교 역사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요.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를 배웠을 때 임진왜란만 배운 특정 부분만 배운 중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한다면 1단원도 버겁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른 과목은 되게 잘 보는데 유독 한국사는 점수가 매우 나는 경우가 되게 다수가 있어요. 특히 통사랑 비교해 봤을 때도 통사랑 한국사의 점수 차이가 10점에서 20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다른 경우에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학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2에 가면 현대사를 들어가는데 이 반포고 자체가 일제식민통치, 즉 일제강점기의 초중반부만 2학기 중간고사고 나머지가 다 기말고사에 들어갑니다. 즉 기말고사 범위가 엄청나게 많고요. 문제는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 진도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양은 많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다루는 부분은 별로 없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유독 이 현대사 부분이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이해개정 교육과정으로는요. 주제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문화의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사료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어요. 물론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사료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한자가 약하기 때문에 사료를 주고 내가 알고 있는 사건과 접목시키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반포고 내신 특징을 되짚어본다면 기본적으로 통합사회는 교과서와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프린트가 한 선생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반포고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거의 전범위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여러 명 계세요. 그래서 일반 사회 담당자분, 뭐 지리 담당자분 등등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린트가 어쩔 땐 1단원, 어쩔 땐 4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프린트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프린트 구성 방식도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다르시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떨 때는 1단원에 대해서 이해 중심으로 수업 듣다가 어떨 때는 뭐 3단원에서 암기하라 라는 수업만 들으면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1학기 중간고사 치르니까 통합사회 자체의 점수가 낮는 편에 속해요. 난도 자체는
교과서 기반의 기본 문제를 내긴 하지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시간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문제는 다 프린트 기반으로 나오거나 고2, 고3의 뭐 수능 특강이나 내신 교재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점으로는요 90점, 10점으로 나뉘는데 선택형의 비중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수많은 선택형을 빠르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실제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시험지인데요. 여기 왼쪽이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기후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아마 이 친구들의 상위권 친구들은 얘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다만 여기 보면 적도 주변 저위도에 위치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지구과학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백지도에서 적도가 무엇인지 이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무엇인지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교과서 지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프린트에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선생님들께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서답형을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절대평가 체제다 보니까 서답형을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단어만 쓰는 경우는 모를까 이렇게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조건 2가지를 갖춰 쓰라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답형 1에 해당하는 이 기후위가 관련된 내용은 통합사회 1에 3단원에 나오지만 실제 요 지문은 교과서에는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면 알아서 이 서술형을 연습해야지 온전한 정답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사의 경우는요 똑같습니다. 교과서 프린트 위주인데요. 교과서의 비중이 좀 더 크긴 합니다. 프린트는 약간 정리용이고 빈칸 뚫어서 그냥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기반의 기본 문제가 나오지만 보통은 탐구활동이나 아니면 조그맣게 단어 나오잖아요. 거기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출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정말 반포고 한국사가 문제를 잘 꼬십니다. 엄청 잘 꼬시고 그 지문 하나하나에 있는 그 단어를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 3페이지에 있는 A라고 하는 인물이 13페이지에 B라는 인물과 연관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점 역시 선택형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사를 완벽하게 알아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게 반포고 내신의 특징입니다. 총 3가지의 지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 여기 보면 여기 귀주제첩이라고 되어 있어서 강감창이거든요. 근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강감창이 어땠는지는 귀주제첩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1학기 중간고사 나왔기 때문에 이때 이 친구들 평균 점수가 엄청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 답안지를 제대로 고른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서 7대 실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문에 진짜 조그맣게 나오고 거의 언급도 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론 문제였고요. 이건요, 사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막 못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익숙해지니까. 문제는 그 양 자체가 2번과 3번 문제, 고작 2문제 풀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죠. 그런데 이걸 해석하느라 30문제 다 못 풀면 솔직히 말하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포고는 어렵게도 나오고 지문 양도 많고 심지어 문제 양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만의 수업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단원간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개념 설명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료 분석에 들어갑니다. 통합사회 항상 프린트를 나눠줄 텐데 그 프린트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이게 어떤 단어과 연계되고 어떠한 지문과 연계되는지 꼼꼼하게 볼 거고요. 한국사의 경우는 사료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사료예요. 그리고 그 사료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사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따로 자료를 제작해가지고 드릴 예정이고 개념 노트 잘 쓰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특히 한국사의 경우는 암기 약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항상 다음 시간에 너네 정리해서 따로 내렴이라고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시험 측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긴출 분석과 실전 연습을 하겠죠. 매 주차마다 숙제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신 막판이 되면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 내면서 특히 이제 고3 수특 문제도 가끔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전 만점에 필요한 실력을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사의 경우는 학생들의 고민이 교과서 되게 쉬운데 점수랑 연결이 하나도 안 된다.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2, 고3 내용을 어디까지 기억했는지 모른다.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알고 있어요. 아, 고1 내용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고2, 고3에 내신 교재 사가지고 그거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다 안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아무래도 반포고의 특징이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이공계 과목이 강해서 암기에 취약하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국사의 경우는 중학교 시험보다 항상 너무 어렵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원체 쉽게 나와도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인데 반포고가 특히 어렵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알겠는데 문제 풀 때 적용이 안 된다. 아무래도 사료 중심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한자어가 나오면 이게 이 사건이랑 왜 연결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료의 한자를 뜻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초반에는 한자어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급해지면 거의 설명 안 하고 넘어가실 겁니다. 그 후부터 막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고1부터 고3에 해당할 내용을 다 망라하는 이미 자체적으로 개작해 놓은 상태고요. 개념력은 기본이고 당연히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OX 문제와 빈칸 추론 문제가 필요하겠죠.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꽈서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선지에서도 이상하거나 어렵게 나올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교과서 및 고2, 고3용 변형 자료를 통사에서는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사에서는 교과서 별 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려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고, 시각 전망 문제도 매 주차별로 나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몇 명이든 간에 항상 사진 테스트를 배부하고 오답 정리한 거 확인할 거예요. 제가 항상 찍어가지고 올리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또 그거 놓치고 까먹은 친구들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너 얼마 풀었는지 직접 체크하고 보여줘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에서 이 친구들이 해결을 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1대1 개별 추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카톡창을 열어놔가지고 모르는 부분 질문으로 받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이 친구 어떤 부분 헷갈렸는지 틀렸는지를 시시각각 확인하고, 만약에 이 친구는 뭔가 3단은 경제 파트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 친구만 경제 문제 따로 준다고 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코칭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강으로 주요 포인트를 확인하는 건 당연히 전날에 이제 통사랑 한국사를 하는데 가끔 누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직접 보강 시간을 길게 잡고 이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시험 범위 나올지를 찝어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친구들을 1학기 기말고사 때 되게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거 한 90점 맞을 때 한국사랑 통사 막 60점 맞으니까 급하게 오는데 그때 보통 한 2, 30점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점 정도 오른 거는 사실 제 기준으로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0점 정도 이상은 올려야지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를 제시를 했고, 실제로 2학기 기말고사 때 급하게 한국사만 들으려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원래 50점이었는데 40점 올라서 90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칭찬도 칭찬인데 너 대체 그동안 왜 안 했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못해서 못 풀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통합사회랑 한국사 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에 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신다면 이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 이끌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 내신 사주특강이라고 해서 1학기 중간고사 때 필요한 개념만 쏙쏙 다 잡는 시간을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준비해봤고요. 통합사회와 한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중간고사 내신은 4월 14일 토요일부터 나중에 직보까지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통합사회 한국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포고 예비고1 통합사회 한국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